해리스 부통령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셨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관세 중 일부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무역 전쟁을 초래했고 중국과의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 그는 중국에 미국의 칩을 판매하여 중국이 군대를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미국이 21세기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를 배신한 것입니다. 즉, 필요한 세부 사항에 집중하고 동맹국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미국 기반 기술에 투자하여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 미국의 노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여 노동자 권리 측면에서 짧은 쪽을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일은 코비드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실제로 코비드 동안 대통령 XI가 한 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트윗을 보세요. 감사합니다. 대통령 XI 느낌표. XI가 코비드의 기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고 부족했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 우선 그들은 대만에서 칩을 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철학과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칩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3년 전과 4년 전에 믿었던 모든 것이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 제 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에게 메가 모자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철학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출된다면 그녀는 그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종말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모두가 그녀가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제학의 마르크스주의 교수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우리나라의 한 일을 보면 매달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15명이 아니라 2100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명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주보다 큽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들은 범죄자들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범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도 나쁩니다. 이전에 언급하셨고 나중에 이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쎄요. 나쁜 이민은 우리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녀는 미친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했습니다. 거의 그들이 우리나라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감사합니다. 린지, 임신 중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종종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죽일 수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생명에 찬성하는 대통령이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당신의 행정부가 여성과 그들의 생식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당신은 육주 낙태 금지령과 관련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짧다고 말했고 6주 이상 필요하다고 투표할 겁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입장을 바꾸어 6주 금지령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당신이 여러 번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여성들이 낙태 문제에서 당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글쎄요. 제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투표에서 그들은 임신 9개월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를 보면 웨스트버지니아의 전 주지사, 현재 주지사는 아니지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 주지사는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아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기를 처형할 것입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급진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 점에서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통령 후보는
제 생각에 우리나라의 끔찍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정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통령 후보는 임신 9개월에 낙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출산 후 처형, 더 이상 낙태가 아닌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처형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52년 동안 로비 웨이드를 주에 도입하려고 노력해온 것입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6명의 대법원 판사의 천재성과 마음과 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강간, 근친상간 및 모체의 생명에 대한 예외를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히 믿습니다. 로널드 레이건도 그랬습니다. 공화당원의 85%가 그렇게 합니다. 예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에서 그것에 대해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52년 동안 우리나라를 찢어놓은 문제입니다. 모든 법학자, 모든 민주당원, 모든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그들은 모두 이 문제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오하이오에서 투표는 다소 진보적이었습니다. 캔자스에서 투표는 다소 진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주의적입니다. 하지만 각 주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투표입니다. 연방정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것을 하는데 큰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6명의 판사에게 엄청난 공을 돌립니다. 이 나라에는 아기가 태어난 후 죽이는 것이 합법인 주는 없습니다. 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에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카말라, 글쎄요.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은 거짓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사실 놀라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는 로데 웨이드 사건의 보호를 무효화하려는 의도로 미국 대법원의 3명의 구성원을 직접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낙태 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는데 의사나 간호사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서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트럼프의 낙태 금지령은 강간과 근친상간에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범죄의 생존자, 즉 신체에 대한 침해는 자신의 신체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가 여성의 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기 위해 자신의 신앙이나 깊이 간직한 신념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저는 전국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